병자호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과정, 배경, 결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에서 병자는 1636년을 말하는 것이고 호란은 무슨 말일까요? 호란. 난이 일어나는 난이 일어났는데 호란이니까 호랑이 말고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후금. 후금. 그렇지요. 자, 이 호는 후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호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랑캐는 사실은 개의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민족을 높이는 것 같아, 낮추는 것 같아. 낮추고 있지요. 그래서 여진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우리가 병자년에 오랑캐라고 불려졌던 여진족과의 전쟁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 배경과 전개 과정에 초점을 둘 텐데, 자, 지금 여기 보면 한 남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입니까? 절을 하고 있다. 또 머리 박고 있어. 머리를 탁 박고 있다. 맞지, 얘들아? 여기 흙에 머리를 묶고 있다. 맞지, 얘들아? 또 신분 어떻게 보이니? 신분. 맞아요. 낮아 보이니까. 신화? 자, 그다음 주변 배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쟁?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절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계절. 가을. 또 추운 것 같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맞는데 이 사람이 왜 엎드려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이 병자호란은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중국의 상황을 먼저 볼 텐데, 자,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명나라는 일단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다. 맞지, 얘들아? 도와주고 나서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후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요 위에 암나콩 위쪽에 세운 나라였는데 원래는 자금 부족이었는데 이 누르하치가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명나라한테 전쟁을 선포하고 두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들아, 조선의 명나라가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는 사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년간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은 지금 전쟁을 끝나고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후금이 성장을 하고 명나라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나라가 뭘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판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명나라가 우리 조선에 뭘 했다? 군사를 요청했다.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이 광해군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았을까요?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줘? 우리나라 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도와주기도 그렇다. 자, 그러면은 도와주자는 사람은? 도와주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주자. 자, 그러면 도와주지 말자. 도와주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맞지, 얘들아? 자, 근데 당시에 왕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은 어렸을 때 이미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광해군이 군사를 보내달라는 명나라 요청에 보내줍니다. 자, 그 보내주면은 명나라와 우리는 지킨 것이다. 맞지, 얘들아? 그런데 후금이 사실은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후금도 섭섭하지 않도록 군사를 보내지만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금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외교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립 외교로 합니다. 자, 이 중립 외교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므로 중립 외교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도 포함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자, 실제로 얘들아 군대를 보냈을 때 명나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청나라는 너거 있잖아 이해하겠다. 그래서 통일을 한 누르하치가 자기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을 우리가 끌고 간 장군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바로 강홍립인데 강홍립에게 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입장을 이해합니다. 응? 장난 구음 아니에요? 구금. 나중에 곧 이름 바꿉니다. 자, 지금 현재는 구금. 자, 그래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조선은 일단은 전쟁을 피했는데, 자, 이 사실을 신하들이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야? 지금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지금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야? 이걸 알게 되면서 신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바로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원래는 왕을 잘 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은 광해군의 생각과 달랐고 신하들은 명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편을 든 신하들이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한 사실을 알고 왕을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꾸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조가 바뀌었으면은 인조는 신하들이 바꿔줬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었을까? 명나라. 그렇지, 명나라 편을 들었겠지 얘들아. 그래서 명나라 편을 계속 든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후금이 열받아가지고 후금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 사건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묘호란은 병자호란 전이다 맞지 얘들아? 자, 근데 이 정묘호란은 사실은 한 5일밖에 전쟁을 안 해 얘들아. 5일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 얘들아. 왜냐면 임진왜란은 얘들아 사실은 배에서 내려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군사의 수를 예상할 수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데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여진족이 말을 타고 밤을 새워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숫자를 예상하지를 못했고 또 너무 잔인했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5일 전쟁하면서 너무 미안하다, 너희 욕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보냅니다. 알겠지요? 근데 그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냐면은 형제 관계를 맺자는 거지. 형제 관계. 그럼 형제 관계에서 형이 누구였을까? 형. 후금이 형이겠지. 맞지 얘들아? 후금이 형이고 동생이 조선이었는데, 그러면 후금하고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 우리 동생으로서 우리는 명나라하고 인연을 끊었을까? 아니야 얘들아. 계속 명나라 편을 들고 있었어 얘들아. 그래서 점점 더 후금은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금이 열을 받지만 안 쳐들어온 이유는 그 당시에 후금이 명나라하고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은 둔 채로 명나라의 전쟁에 포인트를 두고 더 집중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내용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광해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광해군 유배를 왔다 왔지 얘들아? 지금쯤 한양은 어찌 됐을까? 우리 백성들은 과연 무사할런지 걱정이로다. 아니, 누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려 했습니까? 바로 들어가세요. 그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게. 자네도 하루 종일 나만 감시하려니 심심하지 않나? 내가 옛날 얘기나 좀 해볼까 하는데. 자, 하긴.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제수의 유배를 왔다 맞지? 심심하긴 하지. 그래도 규정상 안 되는데, 모르겠다. 뭐 그럽시다. 고맙네.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 그래, 한 20년 전이었나? 자,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임진왜란의 여파로부터 조금씩 회복해 나가던 조선. 그런데 바로 이때 북쪽에선 명나라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으니 자, 어느 그 나라예요? 주인공은 바로 나왔지? 여진족. 후금. 내 이름은 노르하치. 흩어진 여진족을 하나로 묶어 후금이란 나라를 세웠자 해. 우린 명나라 놈들 때문에 부모, 가족,
친구 모든 걸 다 잃었다 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후금이니까 옛날에도 우리 금 한번 배웠다 맞지 얘들아? 언제 배웠습니까? 아, 힌트 고려. 내가 문제로만 들었어요. 자, 우리 고려 시대 때 후금 한번 금 한번 나왔다 맞지 얘들아? 네. 금나라의 전쟁 맞지 얘들아? 그때 누구 장군 나왔었지? 신기해요. 금나라와 싸운 장군. 강감찬. 그 거란이었는데. 자, 두자 윤관. 윤관이 있었다 맞지 얘들아? 그때 별무관이 금나라를 무찔렀다 맞지 얘들아? 그때 금이 첫 번째 금이고 뒤에 나왔으니까 요새 요금은 후금이겠지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통일합니다. 그 지옥의 역사를 오늘 내가 봐주겠다 해. 자, 우리 민족의 모습 받아라 해. 자,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명나라같이 큰 나라가 저렇게 조그만 나라한테 지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명나라는 후금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엄청 힘이 약해져 있었대. 왕은 무능하고 신하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곳곳에서 반란도 일어났고 게다가 군사력도 약해진 거야. 자, 당시에 왕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왕이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지 못했는데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이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있었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명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후금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후금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맞지 얘들아? 아무리 큰 나라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엉망이 되는 거라고. 스라의 말처럼 명나라는 더 이상 예전의 명나라가 아니었다. 누르하치를 앞세운 후금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궁지에 몰린 명나라는 결국 조선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고 했다 맞지 얘들아? 그렇지만 바로 어떻게 했다 얘들아? 항복을 했다고 했다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서 얘들아 사실은 전쟁을 피했는데 인조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얘들아 여기 두 개의 선이 나와 있다 맞지 얘들아? 여기 있는 점선은 아까 봤던 정묘호란입니다. 자, 여기 있던 직선은 지금 병자호란인데 정묘호란 때는 얘들아 내려오다가 돌아갔어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명나라가 망했어 얘들아. 망하고 청나라로 이름 바꿨어 얘들아. 그리고 아까는 누르하치였잖아. 지금은 청태종으로 바뀌었어 얘들아. 왕도. 근데 이 청태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르하치한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 얘들아. 근데 8번이야 8번. 보통 얘들아 몇 번째가 왕이 된다 했어 얘들아? 1번이 왕이 된다 했지 맞지 얘들아? 근데 이번에는 1번이 되지 않고 8번이 됐다는 것은 1, 2, 3, 4, 5, 7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겠지 맞지 얘들아? 다시 말하면 형제들 다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얘들아. 이미 거기서부터 약간 잔인하지 맞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까칠하고 잔인한 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이제 군사를 몰고 온 거야 얘들아. 그 사건이 바로 뭐다? 병자호란이다. 자, 근데 얘들아 보면은 1일날 출발했는데 이미 12일날 인조가 알게 되었을 때 벌써 평양까지 왔어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조는 원래는 도망을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 얘들아. 강화도 요 앞에 있지요. 근데 이미 평양까지 왔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기에 너무 멀지 얘들아. 왜냐면 이때가 계절이 7, 2월이었어 얘들아. 그리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눈이 어디까지 왔냐면 허리까지 왔어 얘들아. 자, 얘들아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프린트 푸는 시간 따로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눈이 허리까지 와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었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인조가 오랜만에 걷다 보니까 이 발가락에 동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눈이 왔는데 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가락이 아픈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어워가지고 나무꾼이 인조를 업고 걷거든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없었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강화도를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어디로 숨는다? 여기는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남한산성은 어떠했느냐 얘들아? 자, 한번 보자면
그랬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남한산성입니다.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있다, 맞지, 얘들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방한복이 부족한 군사들은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났다. 배고픔도 남한산성을 옥죄어 왔다. 식량은 한 달치만에 불과했다. 배급은 점점 줄었고 짐승 소리마저 끊겼다. 자, 약한 사정은 인군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남한산성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얘들아. 인조는 친구도 없어 옷을 입은 채로 자리에 들었다. 자, 겨울이었는데 이불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임금의 수라도 초라했다. 산성에 들어온 지 보름 뒤 인조에게 바쳐진 닭다리는 성원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면만이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청은 조선을 조롱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한번 싸워보지도 않는가? 너희가 아비처럼 섬기던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조가 도망가려고 했다가 어쨌든 강화도에 못 가고 남한산성에 왔지,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남한산성에서 이제 싸워야겠다, 맞지, 얘들아? 자, 근데 남한산성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자, 지금 요렇게 성이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가 한양이야, 얘들아. 자, 남한산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병자호란에서 여진족은 위에서 내려왔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자리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얘들아, 남한산성이.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에 우리 위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량 사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군사들의 형편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인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시간을 점점 끌게 되면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얘들아 전쟁을 안 하고 끝낼 수 있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근데 그 논쟁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잠시 봐주세요. 자, 그 논쟁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얘들아. 자, 한 사람은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김상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매우게 황송하구나. 지금 환승을 하지 않고 그런 양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무거운 배시옵소서. 세자저하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앙이옵니까? 세자저하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예판의 말이 맞습니다. 신하된 노래로서 세자저하를 보내라는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불가하옵니다, 전하.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조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자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억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얘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맞지, 얘들아? 자, 이 사람은 이조 판사였던 최명길이고 이 사람은 예조 판사였던 김상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둘 다 나라를 위하고 있는 건 맞다, 맞지, 얘들아?
투자자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맞지? 최명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혼자 보이더라고. 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자? 전쟁을 정치자. 하지 말자.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 계속하자. 김상원은 군사를 모으자. 그래서 한판 묻자.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근데 이 둘 중에 얘기 중에 이 둘의 얘기 중에 누구 얘기가 들어지게 될까? 최명길. 최명길 얘기가 들어서면 전쟁이 아니랐어야지. 맞지 얘들아? 어. 세자를 보내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세자를 보내지 않았겠지. 맞지 얘들아? 최명길 얘기를 안 됐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저요. 세자를 보내지 않고 군사를 모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 얘들아. 자, 다시 전쟁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잔인해 얘들아. 그래서 보시면. 장면만 얘들아 보여주겠지 얘들아.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상원 얘기가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 전쟁 장면입니다 얘들아. 자, 지금 요게 전쟁의 한 장면인데 자, 지금 이건 우리 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군은 지금 이 겨울에 총을 들고 가고 있지요 얘들아. 맞습니까? 목재 주변에 적들의 기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동서 세 방향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적구병을 풀어 은근을 살펴라. 예. 자, 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 바로도 너무 많이 자, 잔인한 장면 넘길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았다 맞지 얘들아? 상대는 지금 뭘 터뜨렸어 얘들아? 수류탄. 대포를 터뜨렸다 맞지 얘들아? 근데 청나라 군대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대포를 갖고 왔습니다. 총은 없는데 대포를 가지고 오고 전부 다 말을 타고 오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저기 이렇게 대포를 쓰면서 얘들아 말을 타고 오고 있다 맞지 얘들아? 자, 근데 우리의 군사들 봐봐 얘들아. 이렇게 조금 군복도 갖추지 못하고 얘들아 약간 공포에 질려있다 맞지 얘들아? 상대는 지금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오고 있는데 얘들아, 자, 사실은 이때 얘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타고 오고 있어 얘들아. 무섭지? 맞지 얘들아? 모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막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저기 근처에 왔다 맞지 얘들아? 이렇게 가까이 오기가 총을 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사실은 공포스럽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총을 먼저 쏴 얘들아. 근데 우리 총의 단점은 무엇이다? 다시 장전하기 쉽지 않지 얘들아 맞지? 화약을 넣어가지고 장전을 해가지고 쏴야 되는데 한 1분 걸린다 했다 맞지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가까이 왔을 때 이미 총을 쏘지 못하고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얘들아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 다음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나 얘들아? 네. 없겠지. 그래서 연이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해 얘들아. 그러면서 이 병자호라는 우리가 너무 사기 없이 얘들아 사기를 끌지 못하고 너무 잔인하게 죽고 너무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후퇴하면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장면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장면 똑같은 장면인데 요 장면이 잘못됐어요 얘들아. 일단은 이 옷을 입으면 안 되거든 얘들아.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까는 형제였는데 이번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해 얘들아. 그래서 군과 신하니까 우리가 신하잖아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을 수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파란색 옷으로 신하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데 이 굴욕을 우리가 삼배구고두회라고 하는데 이 삼배는 세 번 절하는 거야 얘들아. 구고두는 머리를 딱 찍는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모래에 팍 찍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런 예를 갖추면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복을 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세자를 보내고 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조의 병자호란에 패배한 이후에 큰 굴욕을 겪고 힘듦을 겪고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고 결국에는 세자를 보내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인데 이 남한산성은 산 전체에게 뺑 눌러가 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 지정돼 있는데 이 남한산성은 아까 여기로 이제 인조가 들어왔고 자, 이 남한산성에 전쟁의 패배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이 바로 삼전노비라는 굴욕의 비석이거든요. 이 삼전노비는 청나라 이겼다!
조선이 졌다 이런 내용 기록하고 있고 그림을 새겨가지고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남아 있냐면은 지금 롯데월드 옆에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는데 수어장대라고 해가지고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곳, 그 다음에 대포를 쏘는 곳, 그 다음에 비밀의 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쟁을 끝으로 얘들아 그게 끝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도 끝까지 포로를 데려가거든요. 자, 그 포로들은 나중에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고가로 우리 백성들을 다시 팝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까지 보고 프린트 풀겠습니다. 조선이 입은 피해는 임진왜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수만이었고 이후 청의 수도인 심양에서 거래가 된 조선인 노예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태종에게 당한 인조의 굴욕이 더 큰 문제였다. 자, 이렇게 7년 우리를 동안 외란을 포로까지 데려가면서 돌아가게 된다 얘들아. 을 지켜낸 조선이었다. 자, 전쟁은 이렇게 그런 있을 조선이 뿐이다 얘들아. 2달도 안 되는 전투 끝에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을 군주로 모시는 항문서에 서명을 했으니 그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죽했겠는가. 자, 그래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어떤 왕이 어떤 정치가 편했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큰 굴욕을 당하고 앞으로 이제 청이 그만할 때까지 많은 물품과 우리 어린 여학생들 그 다음에 남자들을 요구해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 계속된 전쟁처럼 큰 피해를 겪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받았던 프린트들을 한번 보고 지금 푸는 시간 됐습니다. 자, 일단 펜 들고 이제 지금 써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내용은 자, 원인은 후금이 되지요, 그치요? 자, 형제의 나라라고 지내자고 했으나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 거야. 명나라와 계속 친하게 유지하니까 열받은 후금이 쳐들어온 사건이 나왔지.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과 신하 또는 군신 이렇게 적어되겠죠. 군과 신, 임금과 신하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을 인질로 보내면서 해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내가 뭐 병사라면, 내가 뭐 인조였다면, 그다음 내가 광해군이었다면, 뭐 내가 태종이었다면 등등 여러 가지 이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얘들아? 내가 농민이었다면, 내가 인질로 끌려간 사람이었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상상을 한번 적어보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중요한 단어를 넣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자, 오늘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40분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가 좀 빨리 되었는데 나머지 빠진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공개 수업한다고 수고했고 다음에 편집한 영상을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